영어 독해가 안 되는 이유 중에 가장 큰 역할을 하는 것은 나는 그 단어를 아는데 그 단어를 적용을 하면 뜻이 이상해지는 거. 바로 그게 큰 문제죠. 단어를 아는 것까지는 어떻게 하겠는데 왜 아는데도 해석이 이상해지는 걸까? 해석이 이상하다는 얘기는 이해가 안 된다는 얘기예요. 자, 이걸 해석을 못한다라고 얘기하기도 하고 여러 가지 표현이 가능합니다. 난 해석을 왜 이렇게 못할까? 왜 이해가 안 될까? 나는 영어를 못하는 이유가 뭘까? 이게 전부 다 사실은 해석이 안 된다는 거거든요. 결론 말씀드리면 영어 선생님도 때로는 영어 사전도 믿지 말아요. 자, 인풋이 있습니다. 몇 번 말씀드렸지만 인풋이 뭐예요? 단어 그 자체죠. 자, 예를 들어 이게 뭡니까? 이거 1차원이죠. 1차원이다. 1디멘션이에요. 그럼 이거 뭡니까? 2차원입니다. 3차원은 우리가 살고 있는 공간이 이런 것이 3차원이잖아요. 누가 보다 정확한 수학적 계산으로서 명확한 겁니다. 근데 2차원이 들어가는데 인풋으로 우리 눈으로 2차원을 봤어요. 선을 봤습니다. 이걸 리니어라고 하죠. 선적인 거. 근데 모국어인 우리의 국어가 영어를 바꿉니다. 바꿔서 아웃풋을 다른 걸 내놔요. 선이라고 직선을 내놨더니 이와 같이 곡선을 내놓는다는 거죠. 그럼 이건 가짜인가? 우리 이런 거 뭐라고 합니까? 모국어가 이해하기 위해서, 다시 말하면 우리 한국어를 사용하는 사람들이 이 단어를 이해하기 위해서 우리에 맞게끔 스스로 오토매틱하게 바꾼다고 했었죠. 이걸 뭐랍니까? 바로 인풋이 하나라 하더라도 아웃풋은 10개가 나올 수 있다 라는 그 이유라고 했죠. 그 이유가 밑에 보시면은 리니어 뷰란 말이 나와요. 직역을 하면 리니어는 그냥 선이에요. 선적 뷰, 견해가 되겠죠. 선적으로 보는 거. 근데 이것은 1차원적 뷰예요. 1차원적으로 보는 거. 이렇게 해석이 됩니다. 왜 라인이 포인트를 안 쓰고 리니어를 쓰는 것인가? 그런데도 우리 1차원적인 뷰를 해석하는 게 우리 이해에는 맞습니다. 해석도 맞고요. 선적인 것이다. 이렇게 해석해도 사실 틀린 건 없는데 그래도 우리말은 100% 이것을 1차원적인 견해라고 해석해야 일반적으로 우리 뇌가 잘 작동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러면 메타포에 관한 얘기를 해볼까요? 환경 지속 가능성에 대한 메타포 시작합니다. On the unquestioned assumption that NNO scientific knowledge and associated technology contribute sustainability derives from the faith in the importance of objective knowledge for solving global problems. 자, unquestion 질문되지 않는 가정. 의심할 바 없는 거죠. 자, 질문하지 않는 가정, 확실한 가정인 거죠. 어떠한 것이든 또는 그리고 모든 과학적 지식, 어떠한 모든 과학적 지식은 또는 관련된 테크놀로지, 기술은 뭐에 기여한다? 지속 가능성에 기여한다는 거. 그것은 어디서 나왔다? faith, 믿음. 그런 객관적 objective knowledge, 객관적 지식의 그러한 믿음 중에 믿음에서 나옵니다. 글로벌 문제를 풀기 위한, 세계적인 문제를 풀기 위해서는 객관적 지식이라는 것의 중요성에 대한 그런 거에서 우리가 의심하지 않는 가정이 나오죠. 기술은 지속 가능성에 기여한다 라고요. Scientists obtain power and become priests aware to the extent that they provide a special form of knowledge that can be used to do such wonderful things. 과학자들은 권력을 얻었어요. 힘을 얻었습니다. 그리고 이 시대에 프리스트, 사제가 됐습니다. 무슨 말이에요? 종교 지도자 같은 지도자급이 됐다는 거죠. 어느 정도일까요? 그 정도는 그들이 특별한 형태의 지식을 제공할 정도예요. 그것은 이용할 수 있겠죠. 그와 같이 멋진, 완더풀, 놀라운 것들을 행하는데 이용될 수 있는 그런 지식들이에요. And we often consider that the final test of scientific knowledge, we can do things with results
such as applying it to reverse the decline of the endangered species. 우리는 흔히 우리는 그것을 최종 테스트, 과학 지식의 최종 테스트라고 생각합니다. 어떤 것이? 말한 대로 이제 파워를 얻었죠. 과학자가. 그리고 이제 선교사 같이 사제가 됐죠. 종교 지도자 같은 사람이 돼가지고 특별한 지식을 가지고 이제 제공하고 그것이 원더풀 일을 할 거라고 하잖아요. 이게 이제 마지막 테스트인 거죠. 과학에. 그래서 어떻게 되는 건데요? We can do things. 우리는 뭔가를 하는데 그 과학적 결과를 가지고 테스트 결과를 가지고 할 수 있을 거예요. 이를테면 그것을 적용해서 리버스 뒤집는 거죠. 그러한 쇠퇴, 멸종 위기에 있는 그러한 종들의 쇠퇴를 한번 바꿔보는, 뒤집어보는, 근데 적용해 본다든지 이런 것이 가능하겠죠. 자, regardless, we know now that the linear view of the relation between science and social outcomes is a flawed. 자, 그와는 무관하게 우리는 지금 또 알고 있어요. 이 관계의 1차원적 견해, 과학과 그다음에 사회적 결과, 과학과 그 사회적인 결과 사이의 관계에 1차원적으로 보는 거예요. 그래서 1차원적으로 보는 게 견해가 flawed, 결함이 있다라는 거죠. 그것을 알고 있어요. 지금은 알게 됐고, Science may allow us to do things, but we can assess its contribution to sustainability only by incorporating broader contextual and socio-ecological questions. 물론 이것을 선적으로 해석해도 이해가 되면 된 거예요. 꼭 1차원적 해석 안 해도 됩니다. 그럼 번역이니까 linear way relation 할 때 내가 이것을 선적인 견해를 좀 3차원적 다각적 구도가 아닌 1차원적인 단순한 구도로 보고 있구나 라고 머리에서 받아들였으면 된 거예요. 이해 가시죠? 그래서 1차원적인 견해라고 해도 맞고 선적인 견해도 맞는데 선적인 것을 그냥 직선 같은 걸 생각하면 안 된다는 그 의미에서 제가 1차원적인 말을 한 겁니다. 자, 과학은 우리들에게 허용해 줄 거예요. 뭔가를 하도록. 그러나 우리는 그 기여, 지속 가능성에 대한 기여를 평가를 단지 incorporate broad, 보다 넓은 맥락에서 보다 넓은 사회 생태적 퀘스천, 질문을 단지 이것들을 포함했을 때만 그 기여를 평가할 수 있다. 이해가시죠? 그래요. 과학은 우리들에게 뭔가를 하는 걸 가능케 해줬어요. 할 수 있지만 우리는 그것의 기여도, 바로 지속 가능성에 대한 기여도는 단지 이러한 것과 이런 것들을 포함해야지만 평가할 수 있다는 얘기예요. 좀 더 넓은 맥락에서 좀 더 넓은 그런 사회 생태학적 그런 퀘스천들, 질문들을 포함해야 돼요. 문제를. 자, we typically think of sustainability as doing something out there in the world, when in fact we may need to first reassess the way we are setting the problem. 자, 우리는 일반적으로 지속 가능성을 out there, 저기 바깥, 세상 바깥이죠. in the world. 세상 저 밖에서 그냥 뭔가 하는 거로만 생각하는데 일반적으로 그렇게 생각하는데 사실은 뭐 할 때냐면 우리가 지금은 뭐 할 필요가 있을 때야. 먼저 재평가를 해야 될 때예요. 그 방식을 우리가 그 문제를 세팅하는 방식을 재평가해야 돼요. 이 말이 무슨 말이에요, 여러분? 대충 아시겠죠? 네, 좀 더 정확하게 말해보면 앞에와 관련되어 있는 건데 뭐라고 했죠? 좀 더 넓은 의미에서의 문제를 포함해야 된다고 했어요. 단순하게 1차원적으로 보는 게 아니라. 그래서 지속 가능성을 단지 세상 바깥 세상, 그렇죠? In the world. 저 현실 세계가 됐죠. In the world. 저 세계 바깥에서 일어나는, 밖에서 일어나는 그런 것만 하는 것이 아니라 실제로 그것을 하기 전에 먼저 해야 될 것은 문제가 뭐지? 그것부터 알아야지. 이거잖아요. 문제를 해결하는 게 아니라 저기 밖에 나가서 막 뭔가 하는 게 아니라 문제가 뭔지를 세팅부터 해야지. Setting the problem. 이해 가시죠? 우리가 문제를 먼저 세팅을 해야, 그리고 그것을 방식을 먼저 평가를 하고 나서야 어떻게 하겠어요? 이제 out there in the world, 저 바깥 세상에 나가서 하는 게 맞는 거죠, 사실.
그렇죠? 그래서 문제부터 우리가 사실 세팅이 다 안 돼 있다, 잘 안 돼 있다라고 하는 거죠. 문제를 어떻게 세팅한다? 맥락과 사회 생태학적 질문을 포함해서 종합적으로 3차원적으로 설계를 해야 된다. 이런 말 아니겠습니까? 자, 이렇게 봤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단어가 들어왔을 때 메타포라고 했죠. 모든 것은. 그러니까 1차원과 2차원은 사실 3차원보다는 어떠해요? 단순하죠. 그런 의미에서 선적인 구조도 괜찮아요. 나쁘지 않아요. 선도. 점도 괜찮고. 둘 다 맞아요. 그러니까 이게 모국어가 들어가면 선도 맞고 점도 맞고 다 되는 겁니다. 그 의미는 뭐예요? 이해가 되니까. 이해가 되면 독해는 된 거예요. 번역도 된 겁니다. 사실은. 그런 관점에서 단어 그 자체를 받아들이는 게 아니라 그 단어에 숨어있는 그 메타포 그거를 받아들일 때만이 독해를 이해가 되게 할 수 있는 겁니다. 이해가 안 되면 독해가 아닌 거죠. 그래서 독해라는 것은 기본적으로 컴프리헨션이라는 말 쓰거든요. 컴프렌시브 리딩이라 그래요. 그냥 리딩이 아니에요. 정확히 말하면 컴프리헨시브 리딩이에요. 여러 개가 한 번에 평가할 수 있는 종합적 리딩이라고 하죠. 그냥 리딩이 아니에요. 사실. 그래서 종합적 사고를 할 수 있는 것인가? 이 말은 운유 메타포도 알아듣고 전반적 흐름에 의해서 이 단어가 여기서는 어떤 의미일까를 한번 생각해 볼 수 있는, 물론 이건 다 오토매틱이에요. 저절로 돼야죠. 생각하면서 해석할 수는 없습니다. 읽고 나서 감상 정도는 할 수 있어도 읽으면서 이 단어가 뭐더라 이렇게 해석하면 이제 끝난 거죠. 네, 오늘 여기까지.